30번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라고 해서 함수가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fx가 딱 보니까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는 나중에 이제 기본형으로 좀 나타내가지고 어떤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는가 그거 이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x가 보통 이렇게 30번에서는 그 주어진 fx를 약간의 식을 변형해가지고 주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값을 이용한다든지 평행이동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이것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한번 직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실수 t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 g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t. 직선 y는 t라는 건 뭐예요? y축이랑 평행한 어떤 t를 지나는 이런 함수죠. 즉 가로로 평행한 요거랑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ht라고 했을 때 상수 k에 대하여 요 식을 만족시키는 거. 여기서 사용된 문자에 대해서 이제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선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어진 여기 이 부분의 해석이 중요하겠죠. 자, 앞에서부터 보면요. 이 친구는 뭘까요?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데 집합은 t의 모임입니다. 어떤 t냐면 ht가 1인. 즉 아까 ht가 g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그 t들을 다 모아놓은 게 오른쪽 요거랑 같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에를 보면은 요게 범위가 두 개로 나눠져서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t가 마이너스 9에서 8 이하 이때 또는 k 이상일 때만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대충 들어오셨죠? 그러면 fx 한번 따져보면서 그래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는 식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는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꼴로 고쳐줘야겠죠. b에다가 x-a로 묶고 그럼 뒤에 플러스 ab가 붙으니까 최종 정리해주면 여기 위에 ab 올라가고요.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fx를 평행이동하기 전에 기본함수는 뭘까요? 기본함수는 저는 이제 y는 x분의 ab 이런 거를 기본함수라고 부를 건데요. x분의 ab를 그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부호가 중요하다? 지금 주어진 게 a가 0보다 크고 b가 0이 아니다. 요거까지만 위에서 지금 주어주고 있기 때문에 b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 기본함수를 그릴 때 b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b가 0보다 크게 되니까 이 기본함수는 1, 4분면과 3, 4분의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b가 만약에 0보다 작을 경우는 a, b가 곱해진 게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이 기본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붙은 거 보니까 기본함수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점근선이 x는 a, 그 다음에 y는 b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를 토대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야 gx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토대로 한번 fx를 조금 그려볼까요? 자, 이제 제가 x축, y축까지 그려놓은 상태인데요. 이 점근선, 지금 x는 a랑 y는 b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을 참고해가지고 기본함수를 옮겨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가 0보다 클 경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x는 a가 0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y는 b도 양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 b가 0보다 큰 거를 아마 안 그렸을 거예요. 왜냐면 30번 같은 문제다 하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먼저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순서에 따라서 b가 0보다 큰 거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fx가 1, 4분면과 4, 4분면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gx잖아요. gx식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예요.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그쵸? y축 방향으로는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요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에 맞추면은 점근선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점근선은 x는 a였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로 점근선이 바뀌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이니까 점근선이 y는 b 플러스 a가 돼요. 왜냐면 기존의 점근선이 여기 x는 a, y는 b였기 때문에 이걸 평행 이동해주면은 이렇게 점근선이 바뀌거든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새로 또 그려봐야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라고 하나 선을 긋고요.
요거는 다 이제 일단은 대충 그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b 플러스 a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요게 이제 점근선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두 개를 그려주면 되는데, 자,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fx, 즉 요만큼을 그대로 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a 이상일 때는 새로운 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거? 방금 우리가 그려준 거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 x가 a보다 작을 쪽에는 요거 기존의 fx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큰 쪽에서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뭐였어요? ht라는 요 친구였죠. ht는 y는 gx라는 요 친구와 그 다음에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 즉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다 무조건 하나에서만 만나겠죠. 왜냐면 방금 우리가 그린 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땐 다 하나만 여기는 만나는 거예요. 직선이 있는 곳에서는.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는 어때요? 이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 여기서는 공백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HT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점부터 이 점 밑에까지, 점근선 바로 위에까지는 또 한 점, 그 위에는 하나도 안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주어진 이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9까지만 일단 한 개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음수 부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하에서는 한 점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b 미만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는 다 지금 ht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t가 b보다 작은 요 부분이 전체가 이제 요 ht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위에랑 맞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b가 0보다 큰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b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될 건데요. 이것도 점근선 한번 표시하면서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x는 a, y는 b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x는 a라는 점근선 하나 있고요. y는 b는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gx를 그리려면 새로운 점근선 요거 두 개 더 필요했었죠. x는 마이너스 a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a인데 b 플러스 a가 사실은 지금 y는 b라는 친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b랑 a의 절대값에 따라서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모르기 때문에 조금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해보다가 안 되면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되니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fx를 그려주면은 x는 a, x는 b 요 점근선일 때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점근선에서는 요런 식으로 두 개가 그려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x가 a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요 검정색으로 지금 진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x가 a 이상일 때는 새로운 그 함수를 따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또 이제 ht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y는 t라는 이 가로로 된 직선을 그어봄으로써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 점근선이 y는 b이기 때문에 y는 b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다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한 점에서 만나고 어디서부터는 또 한 점에서 만날까요? 그렇죠. 여기 이 점근선 바로 위쪽 부분, 여기부터는 이제 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되는 여기가 이제 k가 되는 거겠죠. k 이상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k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선생님 좀 이상해요. 여기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딱 여기 시작점부터 여기 만나는 요때 밑에부터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그 구간이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간이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 사이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ht가 되는 범위가 b보다 크고, 여기를 뭐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할까요? b'이라고 하면은 여기 b부터 b' 전까지, 즉 ht의 b부터 t, b' 전까지 이렇게 되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t 범위 확인해보면 여기가 다 등호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살짝 여기서 당황을 했었는데요. 근데 우리의 맹점이 항상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1번이 아닌 건 확실하죠. 그럼 2번 그래프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저게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점근선의 위치예요. 이 점근선이 사실은 이름이 뭐죠? 이 친구는 y는 b 플러스 a라는 점인데 이게 위에 있을지 아니면 밑에 있을지 뭐 x축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조정을 해보면서 지금은 이 상태일 때 조금 안 맞았어. 그러면 좀 내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아까 점근선이 위에 있을 때 잘 안 됐으니까 점근선을 한 건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근선이 이제 y는 b 플러스 a가 이렇게 위에 있는 상태고요. 이제 fx 그려주면은 x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gx는 아까 위에 그린 거랑 잘 참고를 해보시면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점에서 하나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는 거 대충 얘가 요런 식으로 가야 밑에서부터 딱 잘려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한 점만 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 점이 되고 여기는 두 개의 점이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는 두 개의 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K는 이 점근선을 지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한 점이 되는 거죠. 자, 요거 그림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근선 직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K가 되면 돼요? 여기가 딱 K가 되면은 K부터는 위에서 하나의 점만 만나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여기 Y는 B 플러스 A 요 친구가 이제 K가 되겠구나. 여기가 K가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시작 부분부터 여기까지만 잘렸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범위겠구나. 요거를 대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이 조건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생각을 잘 못했는데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사고 실험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음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8이 어디서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9라는 요 점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요 점은 이 새로운 함수에서 된 거기 때문에 gx에서 요 부분에다가 어떤 값 x에다가 a를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g에다가 a를 넣어준 값, 즉 f3a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다. 요거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마이너스 8은 어디서 되는 거냐면 요 점근선에서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b가 바로 뭐라는 얘기?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를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식에다가 넣어가지고 a 계산하면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a를 넣어주면 2a분의 b의 3a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다. b가 지금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계산 잘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 그러면 a가 3이라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누구다? K는 아까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누구였죠? A 플러스 B였습니다. K가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K 값은 얼마라는 거? K는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답만 구해주면 되겠죠. A가 지금 3이고 B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K가 아니라 G 마이너스 K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K가 방금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G5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G에다가 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A가 3이니까 3보다 큰 쪽 요거를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5 넣어주고 여기가 6, 3이니까 결국은 F11 플러스 3을 물어보는 값이네요. 자, fx 구해서 넣으면 되겠죠? fx가 지금 x-3분의 g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요 친구죠. f11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8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 결국 G5의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요 값은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에서 192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